안녕하세요. 도커와 SSH 발표를 맡은 이정재 차민재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도커와 SSH에 대한 개념과 실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커입니다. 도커란 소프트웨어를 컨테이너라고 하는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개발 환경을 더욱 간편하게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개념은 바로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란 앱과 그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주로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에 비유하자면 선박용 컨테이너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하나의 표준화된 상자에 담아서 어디로든 운송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도커의 컨테이너는 소프트웨어와 실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체제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잘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도커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컨테이너 실행에 필요한 설정값 등을 포함하고 있는 도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이미지를 만듭니다. 도커 이미지는 앱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패키지화한 것으로 이 이미지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생성해 줍니다. 도커의 컨테이너는 이미지의 인스턴스로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생성하면 그 이미지 목적에 맞는 파일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이때 하나의 도커 이미지로 여러 개의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즉, 동일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독립된 여러 개의 환경에서 동일한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는 앱을 실행하기 위한 설계도와 같으며 컨테이너는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실제로 구축된 건물과 같습니다. 도커의 작동 방식은 컴퓨터 프로그램 작동 방식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도커 허브에서 다운로드해서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가지는 것처럼 이미지도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다운받는 것을 풀이라고 하며 이미지를 실행시키는 것을 run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도커는 세 가지의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테이너 내부 작업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해당 컨테이너를 도커 이미지라는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운영 서버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자들은 로컬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앱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어서 개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확장성과 이식성입니다. 컨테이너는 쉽게 복제되고 확장될 수 있어 대규모의 앱과 서비스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도커 실행 과정입니다. 먼저 도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패키지를 다운로드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치 웹서버를 컨테이너에서 사용하는 예제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설치 후 도커 데스크탑을 실행시키면 왼쪽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검색창에 httpd를 검색하면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httpd는 도커에서 아파치 웹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다운로드한 결과 이미지가 설치된 것을 다음 화면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이미지의 액션을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고 이 실행된 컨테이너의 이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과 같이 도커 데스크탑에서 직접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도커 run이라는 명령으로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첫 번째 WS2 컨테이너는 도커 데스크탑에서 생성한 결과이고 두 번째 WS3 컨테이너는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생성한 결과로 두 방법으로 모두 생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를 통해 웹서버를 사용할 때 필요한 과정이 포트 포워딩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아파치 웹서버가 컨테이너에 설치되어 있고 이 컨테이너가 설치된 운영체제를 호스트라고 합니다. 도커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인덱스라는 웹페이지를 실행하라고 명령하면 호스트의 포트에 명령을 전달하고 이를 컨테이너의 포트로 연결해 줍니다. 이때 호스트와 도커는 모두 독립적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내부의 앱이 호스트의 머신의 특정 포트를 통해서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호스트의 80번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이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로 전송되도록 하는 것을 포트 포워딩이라고 합니다. 즉, 포트 포워딩은 컨테이너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포트를 호스트의 포트로 연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호스트의 포트는 도커에서 설정할 수 있는 반면에 컨테이너의 포트는 80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왼쪽 그림은 데스크탑에서 호스트 포트를 8080으로 지정하고 WS2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해당 명령어를 통해 호스트 포트를 8081로 지정하고 WS3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호스트의 포트와 컨테이너의 포트를 매핑하면 모두 웹페이지에 잘 접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커에서는 컨테이너에 있는 기능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명령어로 인덱스 웹페이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를 입력하면 컨테이너 내부로 진입하게 됩니다. 웹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인덱스 HTML의 경로로 접근합니다. 나노 에디터를 먼저 설치한 후에 나노 index.html을 입력하면 웹페이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한 페이지에 다시 접속하게 되면 hello AIMS로 수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SH입니다. SSH란 시큐어 쉘의 약자로 인터넷과 같은 퍼블릭 네트워크를 통해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에 안전하게 통신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주로 데이터 전송이나 원격 제어를 위해 사용됩니다. SSH를 이용한 통신에서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을 SSH 클라이언트, 원격지 있는 컴퓨터를 SSH 서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쉘이라는 명령어를 내리면 서버를 통해 원격에 있는 컴퓨터를 제어하게 됩니다. 다른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해 자동으로 로그인하거나 비밀번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안을 필요로 할 때 한 쌍의 키로 접속하는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한 쌍의 키를 생성하면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로 이루어지는데 암호키는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야 하고 공개 키는 서버에 저장되어야 합니다. SSH 접속을 시도하면 공개 키와 암호키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암호화된 방식으로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서버에 접속할 수도 있지만 비밀번호 없이 더 높은 수준의 보안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에 필요한 키를 먼저 생성하기 전에 클라이언트 환경을 구축해줍니다. 리눅스와 맥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어 명령어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역시 윈도우 10 이후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워쉘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여 설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명령어로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완료 후에 클라이언트에서 다음 명령어로 한 쌍의 키를 생성해 줍니다. 이때 키를 저장할 위치와 키를 사용할 때 입력할 비밀번호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SH 디렉토리에 접근하면 키 파일이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d RSA가 암호키이고 id RSA.pub은 공개키입니다. 넌하우스에는 로컬에서 서버에 접속할 때 서버의 공개키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id RSA.pub이라는 공개키를 SSH 서버로 전송해줍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려고 할 때 그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가 authorized keys 파일에 담겨 있어야 로그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id rsa.pub 파일과 authorized keys 파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의 공개 키를 authorized keys 파일에 직접 등록해야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에 전송된 공개 키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에 접속한 뒤 SSH 파일을 생성하고 다음 명령으로 파일의 권한을 변경해 줍니다. 700으로 권한을 변경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이전에는 소유자 이외에도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었지만 권한을 변경한 후에는 소유자만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변경한 뒤 서버에 전송된 공개키 파일을 authorized keys 파일에 추가해 줍니다. 서버에 접속할 컴퓨터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각 컴퓨터가 공개키를 해당 파일에 등록할 때 교체가 아닌 추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꺽쇠를 총 2번 사용해 줍니다. 캐시라는 명령어로 해당 파일에 저장된 공개키의 집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를 등록한 뒤 다시 서버에 접속하면 비밀번호 없이도 로그인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키를 이용하여 VS 코드로 원격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VS 코드에서 익스텐션 메뉴로 들어가 Remote SSH를 설치해 줍니다. 설치를 완료한 후에 다음 단축키로 아래 그림과 같이 config 파일을 선택합니다. config 파일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줍니다. 호스트 네임은 public DNS 주소로 원격 서버의 전체 주소에서 골뱅이 뒷부분에 해당하고 유저는 서버 유저명으로 골뱅이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아이덴티티 파일은 클라이언트에 저장된 ID RSA 경로를 작성합니다. config 파일을 작성한 후 호스트를 연결해주면 오른쪽 그림처럼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격 접속에 성공한 뒤 VS 코드 좌측에 탐색기 메뉴에서 폴더를 열어 로컬 환경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커와 SSH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